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11월 7일 오후 장 마치고 있었던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그동안에 매겼던 관세들을 좀 철회를 하기로 했다 하는 이러한 합의 소식이 중국에서 일단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즐겨라. 트럼프는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빠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극도로 싫어하고, 그런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연준을 압박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했었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백악관 쪽에서는 상당히 조용해서 중국이 그런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용했죠. 바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이제 이 사람 나바로, 이 사람이 결국에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미국 정부 자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관세 철회 합의했다라는 부분들로 미국에서는 조용히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백악관 국장인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미중 관세 철회에 합의 안 됐다라고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또 줄여서 끝나는 상황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에 대한 합의 내용은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뿐이다. 근데 그게 전부다 라는 뭐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그러니까 그를 압박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재적인 부분들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미국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상승이 조금 제한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장이 열리면서 그러한 우려감들이 현실로, 그래서 호재가 터졌던 부분들이 어머나 그것이 아닌가 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상당히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은 아니지만 지수 자체를 매우 크게 올려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지수를 재계산을 하면 지금 지수는 1700대이거든요. 그만큼 두 종목이 시장을 너무도 크게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지금 연속 3일 동안 음봉을 만들어내고, 오늘 특히나 이런 하락 장악형, 음봉을 음봉으로 덮는 하락 장악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부분들에서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들을 개파락으로 양봉을 이탈시키는, 이 양봉의 고점을 이탈시키는 개파락으로 먼저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사실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과 S&P 500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캔들 형태 패턴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모습들에서 지금 위쪽으로 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요 선 라인 자체를 복귀하는 그런 형태가 시작된다라면 우리 시장은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시장에 무언가가 큰 변화가 생기려고 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최근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저는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패턴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파동 분석적인 부분들에서도 여기서부터 파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1, 2, 3, 4, 5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 5의 실패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파 요 부분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의 파동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었는데, 상당히 좀 오버랩 부분들을 만들었던 사항들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정고점 정도 부분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 끝나는 부분들로 좀 봤었었는데요. 한번 훅 치고 올라 버렸죠. 그럼 이제 카운팅이 오판에서 다시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이 출발되게 되면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 아마도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된다면 지적인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정도 다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든지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가부터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장 상당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했었고, 지금 이제 2018년도 작년에 큰 하락을 보였던 것이 바로 하반기였고, 10월 달부터입니다. 미국의 10월 달 하락, 그리고 12월에 최악의 폭락을 했었던 구간인데, 그동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다 보니까요, 그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고 동결을 해야 된다고 그때 트럼프가 매우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온갖 욕설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요구들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좀 나빴던 그런 징후들이 많이 예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가게 됐습니다. 동결 계속 못 올릴 거야 동결 하다 보니까 시장 정말 초강력의 상승을 하게 됐고, 그 상승에서도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결 갖고 안 돼,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었죠.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락을 하니까 인하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트럼프가 난리 부르스를 추고 하더니 결국에 이제 인하할 거야 인하될 수 있어, 그런 기대감에 쳐올리고 진짜로 금리가 인하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시장의 하락, 강력한 하락, 이제 인하가 더 이루어지려면 여기서는 최소 이 정도 혹은 그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추가적인 인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700이라도 S&P 500 기준에서는 깨져야 인하는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일단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래야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적인 부분들에서 뭐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것이지, 미국의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경제 지표가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타나게 될 이제 트럼프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이슈들이 또 어떻게 시장을 교란시킬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쉽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다음 주에 실시간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일단 큰 기회가 오기는 왔다. 변동이 다시 한번 큰 변동이 생기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기는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미처 영상까지 남기질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이 채권 발행됐던 것들이 만기가 많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만기들도 막아내면서도 또 필요한 돈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시장 하락적인 부분들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중요 라인을 깨고 코스닥도 665, 일단은 5일선이 어제부터 훅 하고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선 코스닥도 추가적인 하락, 어쨌든 요 21선이든 이 120선이든 이런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아직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큰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구간이니까 부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온갖 지표들 지금 수출 계속해서 11개월째 감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표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지금 미국 따라와서 왔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질 만도 해요. 그럴 정도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먼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은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 또 좋은 대응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많이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CF였습니다.